떴다 뱅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공기 엔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첨단 항공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기술 분야에서도 아마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 이 어려운 항공기 엔진 개발을 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륙합니다. 자, 한국도 엄연히 전투기 수출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T-50 그리고 FA-50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입니다. 우리 공군이 주력을 하고 있는 F-15K나 F-35는 물론 국내에 있는 모든 항공기, 전투기에는 외국산 엔진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G2사의 F-414 엔진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연히 따지면 우리 거는 아니죠. 사실 엔진은 항공기 원가에서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항공기 전투기뿐 아니라 전차, 그리고 자주포 이런 데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방산의 베스트셀링 제품이 K9 자주포, K2 전차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독일제 엔진을 썼었다가 최근에 엔진을 국산화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만의 심장을 갖게 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도 우리만의 엔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이 이제 뿜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거 뭐 어려운 거 항공기 엔진 뭐로 개발을 하냐, 우방국 거 가져오면 되지, 뭐 힘들게 그렇게 엔진을 개발을 꼭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려는 이유가 미래 공중전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미래 전장에서, 현재 전장에서도 공군력을 누가 더 강하게 갖고 있느냐가 정말 승패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공중 전력 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공군에 들어갔을 때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는 공군력이다, 이렇게 교육을 배웠어요. 물론 육군을 나오신 분들은 육군이 전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필승. 공중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하나 있냐면,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라고 해서 MTCR이라는 1987년에 생긴 레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탑재체 500km 이상을 사정거리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터보제트 및 터보팬 엔진의 경우에는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United States Munitions List라고 해가지고 USML 군용품 목록이라고 해서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된 각종 장비들 중에서도 15,000 추력 이상의 터보팬 엔진이나 무인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같은 엔진 등을 일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또 법이에요. 15,000 추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공군이 개발한 KF-21이 14,770파운드 포스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기에 달릴 만한 엔진을 수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CCL, 그 상용 통제 목록이라고 해서 UAV 엔진이나 군용 가스터빈 엔진과 같은 특수 기구 등 요것 또한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우방국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오고 싶어도 그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중전에 필요한 항공기들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적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공중전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준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만 약간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컷을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오는 상황이 몰리면 우리만 손해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5세대 항공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2030년 이후에는 6세대 항공기를 전력화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개발 열을 올리고 있어요. 6세대 항공기의 특징은 이제 5세대보다 어떤 연료나 엔진의 성능이 10에서 15% 정도 이제 좋아지고, 뭐 AI 기능도 막 넣고 최신 항법 장비도 넣고 뭐 스텔스 기체 같은 성능을 더 좋게 하고, 공대진이 공대공인이 미사일 사정거리도 더 늘리고 하는 등의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전투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합작해서 GCAP이라고 하는 또 6세대 항공기 프로젝트를 들어갔고, 중국도 JX형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또 하나로 합쳐서 F카스 뭐 이런 이름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야,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엔진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엔진의 파생력 때문입니다. 1970년대 GE사가요 F101 엔진을 개발을 합니다. 이 엔진이 전략 폭격기인 B1에 들어갔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F101 엔진이 나중에는 F110 엔진으로 파생을 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군용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군사용 엔진이랑 민항기용 항공 엔진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공기를 얼마만큼 활용해서 연소를 하느냐의 차이지 원리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F101에서 민수용 엔진이 하나 파생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CFM56 엔진이에요. CFM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이제 터보팬 제트 엔진인데 보잉 737 클래식이나 에어버스 320 그리고 340 계열에도 장착이 됐던 그런 엔진입니다. CFM56의 후속작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그 유명한 리프 엔진입니다. 보잉 737 맥스에도 들어가고 A320 네오에도 들어가는 엔진이고 변병에서 몇 번 다뤘는데 중국의 C919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이 바로 이 리프 엔진입니다. 자,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970년대에 만들었던 F101 엔진 하나가 어마어마한 엔진을 파생시켰고 파생 엔진이 나온다는 말은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제작의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되나? 업계에 따르면 엔진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엔진 기술이 한 65% 수준 정도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항공기 엔진 개발을 2013년대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5,500 파운드 포스급의 이제 터보팬 엔진을 2013년부터 계속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고 2019년에는 이제 터보프로 엔진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아덱스에서 처음으로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 개발 의지를 이제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독자 개발을 하면 2040년 전후에 뭐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국제 공동 개발을 하면 2035년 전후로 뭔가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이제 짜고는 있는데 그리고 사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엔진 관련 엔지니어가 한 600명 정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기 엔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550명, 600명 가량의 엔지니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 이야기입니다. 참 인력을 어떻게 또 마련을 하느냐 또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F21이 성공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뭐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살펴보면 이 기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KF21도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한 끝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엔진도 똑같이 한결같고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2006년에요. 미국이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미국과 다른 항공 강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10년 안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대로만 가면 미국이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핵심인데 미국이 엔진 개발에 더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엔진의 성능도 높이고 엔진의 생명력 자체도 늘리는 그런 엔진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로는 F-35에 들어가는 엔진도 지금 바꾸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 근데 이게 좀 항속거리 문제도 있고 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작전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미진한 것 같아. 6세대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갈아 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세계 1등이라는 그 나라도 이제 엔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뭐 늦었다고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늦었지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변뱅에서는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973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때 부산에 조병창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서 국산화의 대표적인 상징인 M16 소총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냈고요. 항공기 엔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전쟁을 했던 나라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던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도 첫 번째 조병창이 생긴 이후 반세기 만에 전투기를 개발하는 반열에 올랐고 그래서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이라는 것은 과거 50년 한국 방산업계의 성과이면서 앞으로의 50년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발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